오늘 도착한 두 번째 역은 현대차 그룹인데요. 김정현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현대차 그룹역은 이제 불가사의한 역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그죠? 주가는 밀리는. 네. 그래서 이게 참 자동차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대차가 오늘 뭐 기아나 모비스나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요. 뭐 시장의 컨센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이 어쨌든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호실적의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기존의 실적이 좋아졌던 배경과 동일하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마진의 그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뭐 대거 페이스리프트, 그다음에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그런 물량들에 대한 소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물량 바뀌기 전에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름 인기 차종들의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전면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할인 물량과 관련된 판매량도 꽤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미국에서 1분기에 약간 조금 뭔가 주춤거리는 듯 하다가 2분기 들어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다시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뭐 전기차 판매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환율도 일단 지금은 다시 원화 강세 쪽으로 조금 돌아서 3분기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2분기까지는 평균 환율 자체가 1,300원대로 높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수출이 뭐 잘 됐고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도 잘 됐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차종들, 특히 인기 차종들의 대거 변경을 앞두고 나타난 판매량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에 좋았던 부분들 플러스 환율 효과, 이 부분이 실적 개선에 중요한 근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를 보니까 이번 실적에 더해서 계속 3분기 연속 엄청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그럼 2분기에까지는 역대 최대 막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3분기에도 좀 그런 긍정적인 기조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뭐 긍정적인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부터는 비용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아마 이익은 조금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Q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P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판매되는 양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판매되는 가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비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 정도의 실적을 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PE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시장이 지금 뭐 12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5배 너무 싸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못 움직이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 이유가 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모르고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사지 않고 가격이 못 올라가는 데는 그게 뭐예요? 네, 이유가? 공매도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건데, 네.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고만고만한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네. 전기차에서 누가 이길지 아직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선도자로 움직이고 있는 테슬라는 말 그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죠. 테슬라 시가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격을 뭐 자기 맘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뭐 반복하면서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시장에 계속 교란시키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값이 생선해야 뭐 시가로 팔게, 그죠? 올렸다 내렸다. 네. 예. 자동차가 이제 테슬라 때문에 시가가 됐다라는 네.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가격적인 이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인기 차종이 쌓여있던 적체가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검 싸움인 거죠. 그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을 차곡차곡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네. 이제는 재고도 이제 다 줄어든 상황이고 주문 적체도 줄어든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는 진검승부,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올 여러 가지 신차들과 함께 경쟁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도 플랫하게 가거나 조금 떨어질 개연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부 잘했으면 뭐 데리고 나서 짜장면 사줄 생각을 해야지. 너 다음에도 잘할 수 있겠니? 이런 그러네요.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있어가지고 네.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근데 2분기도 피크아웃 우려를 사실 넘었었어요, 그죠? 3분기도 계속 우려가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그럼 현대 모비스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현대 뭐 다른 부품사들은 좀 차치하고들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이나 다른 계열사들의 흐름은 오늘 모비스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현대차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뭐 제일벤더, 뭐 제이벤더까지 실적이 예. 전반적으로 다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마진율은 항상 현대차보다 낮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좋을 때는 조금 뭔가 풀어줬다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 실적이 좀 더 뭐 부담을 받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쪼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저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개연성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은 현대모비스가 얼마나 현대차 그룹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EGMP도 뭐 그렇게 품질이 뛰어나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동차 플랫폼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도 몇 개 없다는 거죠.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형차들 중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쪽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역으로 되짚어서 현대모비스가 만든 이러한 플랫폼 자체를 다른 회사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진입하고 싶은데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부품 압력이 적으니까 뭐 미션 개발이라든지 엔진 개발 이런 부담이 적으니까 현대차의 플랫폼을 가져다가 우리도 한번 전기차 만들어 볼래 라고 하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러면 모비스의 주가가 현대기아의 그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건 근데 모비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현대차에서 정의선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어차피 우리한테만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로 나가. 그렇죠?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최근 들어서 그 관련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선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허가를 해줬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최근 들어서 모비스 뉴스를 한번 쭉 찾아보시다 보면 뭐 다른 회사와 그 플랫폼과 관련된 연구, 뭐 추가적인 수출 계약들, 물론 그게 의미 있는 숫자로 아직 다가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얘기들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대기아차가 좀 더 플랫폼을 견조하게 잘 만들어서 만약에 다른 자동차 회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와 협력해서 뭐 새로운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저는 현대모비스의 마진율도 아마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우리가 달리볼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그런 만들어진다. 그런 밸류가 달라질 수 있죠. 네. 네, 현대모비스가 사실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좀 현대차에 종속된 영향 때문에 오늘도 못 간 걸까요? 근데 그렇죠. 결국 현대차 실적이 안 좋아지면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주가가 조금 정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2분기까지 잘 팔았는데 지금 상승률 그러니까 성장률로만 보면 작년에 현대차가 가져갔던 성장률을 올해는 폭스바겐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매가 별로 되지 않았던 ID4를 비롯한 폭스바겐 차량은 미국에서 판매량이 대폭 늘었는데요. 현대차도 늘긴 늘었죠. 그런데 전체 전기차 성장률이 33%인데 현대기아차는 합산 성장률이 한 6%. 그러니까 미국 전기차 성장만큼도 올해는 못한 거예요. 물론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 베이스 이펙트가 있으니까 이게 못했다가 아니고 예상보다 조금 뭔가 덜해 보이는데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차종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뭐 EV9의 기아차에 나타나는 뭐 그 창문 떨림 현상? 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박스 형태로 생긴 차들은 대부분 다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ICCU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ICCU가 뭐예요? ICCU라고 해서 잠깐만 해줘야지. 잠깐만. 네. 잠깐만. ICCO요? ICCU. U? 네. ICCU가 뭐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유닛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동차가 갖고 있는 전력을 V2L로 공급. 그래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해서 뭐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정전이 왔다. 그러면 전기차에 있는 전기 빼서 우리 집에 연결해서도 쓸 수 있는. 배터리니까 그죠? 2차 그렇죠. 전지에서 그걸로 빼서 뭐 그러네요. 예를 들면 뭐 캠핑카 캠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전원 그래서 쓸 수도 있고. 그 V2L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굉장히 고전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터리 자체가 워낙 고전압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압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12V 배터리가 여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2V 배터리가 닳게 되면 시동도 안 걸리고 디스플레이가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것도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ICCU라는 부품인데 이게 요즘 고장 나서 차가 중간에 서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품이 네, 고장이 1년 나네요. 전부터 발생하던 현상인데 현대차가 뭉개고 있다가 미국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무상 수리로 얘기를 바꿨어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EV9이 갑자기 가다가 주행 중 정지하는 현상도 뭐 일부지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남아돌고 있고 물론 정부가 늘려서 그렇습니다. 무려 50%나 보조금을 늘렸기 때문에 근데 보조금을 늘린 이유는 당연히 많이 팔릴 줄 알고 늘렸는데 그만큼 국내에서 안 팔리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도 지금 리스로 밀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리스로 밀어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리스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프로모션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는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못 받는 만큼을 지금 현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를 꼭 팔아야 되는 현대기아차 입장. 왜냐하면 미국의 카페 규제를 맞춰야 되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면 결국은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감 자체가 존재하고 있고요. 신차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프로모션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은 현대차가 뭐 하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팔리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차 못 만들고 그래서 알아서 팔리다 보니까 프로모션할 필요도 없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 물량들이 다 소화되고 신차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기차 관련된 프로모션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는 C가 올라간다.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실적을 얼마만큼 둔화시킬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현대차주들은 뭐 속상하죠.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길을 꺾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네. 삼성전자의 2021년 1월 달이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일 때였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반도체 네네. 빅웨이브 온다. 음. 뭐 이랬는데 그때부터 2년간 주가가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이 나빴습니까? 실적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지시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가 빠졌던 것처럼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못 가는 것은 누군가 억지로 위해서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경쟁 과다에 따른 혹은 비용 증가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계속 뭔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기아차가 빠지면 그럼 많이 빠질 거냐?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워낙 밸류가 낮아서 그렇죠. 예. 빠질 여력은 적은데 위쪽의 돌파가 계속 제한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이죠. 네, 아까 전에 경쟁 이야기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테슬라가 어쨌든 가격을 낮추면서 그 가격 경쟁에 좀 불씨를 지폈잖아요. 어떻게 현대차가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근데 뭐 자신의 영역을 이미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켓 시어를 뭐 크게 뺏길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다른 회사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포드도 가격 급락시켜서 대응하고 있고요. 네. GM도 결국은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든 전기차의 가격을 다 떨어뜨리는데 현대기아차가 자신만 가격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못 받아서 현금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을 떨어뜨리면 이것도 부담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미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서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나 모두 가격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미국에서 마저 나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볼륨이 큰 미국에서 이런 현상 자체는 마진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촉발한 가격 경쟁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는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시장 얘기도 좀 하죠. 테슬라가 소위 슈퍼차저라는 시스템을 이미 깔아놓고 미국의 업체들이나 글로벌 업체가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현대차는 과연 어떻게 하지? 거기에 동참할까? 그랬는데 결국 현대차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동맹을 결성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축을 구성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미 GM과 포드가 따라가기로 한 상황에서 나머지 회사들끼리 모여봐야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 현대차 지금 점유율 다 끌어모아 봐야 두 자릿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거기다 폭스바겐도 점유율 엄청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긴 뭐 디젤 위주였기 때문에 네네. 또 미국이 원하는 그런 픽업 트럭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쪽 점유율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폭스바겐하고 현대차가 모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테슬라에 비해서 현대차와 폭스바겐이 쓰는 방식이 과연 유리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충전 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충전소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충전기의 어떤 뭐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서 하나도 우위가 없거든요. 효율이 현대차 충전 방식이 더 좋다고 누군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일단 예. 미국의 방식과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현대차가 그런 고압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EP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현대차가 뭘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저는 뭐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한번 용을 써보다가 결국은 테슬라 쪽으로 쫓아갈 가능성이 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쪽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좀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관심 종목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자동차 섹터로 좀 더 눈을 크게 돌려서 좀 주목해서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네, 여기서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현대차가 나쁜 게 아니고 네.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미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부터 빠지니까 뭐 현대차 안 좋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지금 살만한 종목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네. 상대적으로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으나 현대차 비중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오히려 마진이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은 HL만도다. 왜냐하면 HL만도가 지금 중국 로컬 비중 높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 보실 것은 테슬라와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쪽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 있죠. 그다음에 최근 리비안 판매량 늘고 있죠. 그렇다면 하반기에 비용이 떨어져서 만도의 이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로컬 기업과 GM 쪽에서 신차가 나와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와 리비안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만도도 현대기아차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받으나 네. 그 외 나머지 부분이 중국 로컬 업체나 GM이나 이런 쪽에 채워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HL만도가 이 차량 부품 쪽에서 보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화이텍이나 혹은 뭐 화신이나 SL이나 이런 부품 조금 가벼운 부품주들은 어때요? 네, 그런 종목군들도 결국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둔화되면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매출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지만 전기차에 진출한다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마진율이 올라오면서 매출 증가율보단 이익 증가가 대폭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밸류가 엄청나게 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밸류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럼 역으로 뒤집어서 현대차의 이익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이들의 마진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뭐 먼저 팔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추격하기에는 조금 네.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기아차는 위로 더 업그레이드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지 여기서 뭐 주가가 폭락한다, 앞으로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현대차의 네.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그럴 이유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먼저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른 두 분 먼저 퇴근해 보시죠.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